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를 놀라게 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세계적인 로봇 연구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발전시킨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단순한 기술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적 갈등, 편견, 그리고 협력 속에서 만들어진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죠. 특히 한국 연구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면 정말 자부심이 넘치실 겁니다. 과연 로봇이 인간과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해 한국은 로봇공학의 중심지다라는 찬사를 듣게 된 과정.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전 세계 로봇공학계는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듯 술렁였습니다. 특히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 중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자동차 회사가 과연 첨단 로봇 개발을 이해나 할까라는 의문은 곧 불안으로 번졌습니다. 그 불안감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연구소 안에서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이끄는 수석 연구원 다케다 유스케 박사는 특히 현대자동차 팀의 합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최고 명문대에서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와 인간형 로봇 개발에 인생을 바친 인물로 자신의 연구가 외부 간섭 없이 순수하게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그에게 있어 현대자동차의 개입은 자신의 연구, 철학을 뒤흔드는 위협처럼 느껴졌죠.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구축한 기술을 자동차 회사가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어. 다케다 박사는 연구진들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의 경계심은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에 대한 선입견과 한국에 대한 역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현대자동차 연구팀도 이러한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36세의 젊은 천재 엔지니어 최은호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팀을 꾸렸습니다. 최 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출신으로 국제 로봇 경진대회에서 2차례 우승하며 전 세계 로봇 공학계에서 주목받던 인물이었죠. 그의 접근법은 늘 도전적이었고 그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존의 틀을 깨는 발상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 연구원과 그의 팀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에 도착한 첫날,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연구소 안팎에서 현대차 팀을 향한 경계와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일부 연구진은 자동차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 과연 첨단 로봇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말로 그들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은호 연구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그는 호텔방에서 팀원들과 간단한 미팅을 열어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합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보여줍시다. 다음날 다케다 박사와의 첫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회의 초반부터 다케다 박사는 현대자동차 팀의 제안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연구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부의 간섭이나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최 연구원은 그 말을 듣고도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면 기존에 보이지 않던 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것도 결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자 다케다 박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시겠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책임도 져야 할 겁니다. 첫 만남은 이렇게 날선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이후에도 두 팀은 크고 작은 충돌을 계속 겪었습니다. 서로 다른 연구 방식은 협력의 걸림돌이 되었죠. 일본과 미국 출신 연구진들은 신중하고 안정적인 접근법을 선호했지만 최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 팀은 도전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틀라스 프로젝트가 직면한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인간형 로봇의 에너지 효율성과 AI 비전 시스템이 가장 큰 약점이었죠. 특히 아틀라스의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고 이는 로봇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 연구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전기 모터 기반 구동 기술을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을 단순화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다케다 박사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동차 기술을 로봇에 적용한다고요?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최 연구원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가능성을 보여줄 겁니다. 현대차 팀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증명하려 했고
조금씩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구진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등과 신뢰 부족이라는 큰 벽이 남아 있었죠. 이렇게 시작된 두 팀의 협력은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갈등은 깊었지만 문제는 산적해 있었습니다.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최대 한계는 에너지 효율성과 AI 비전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서 긴 시간 동안 동작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로봇이 환경을 인식하고 적응하는 능력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진척이 더뎌질수록 연구진들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최은호 연구원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전기차 모터 기술을 접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모터가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구동 시스템을 개발해 아틀라스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구진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이 제안이 자동차 기술의 단순한 응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쌓아온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케다 유스케 박사는 현대차 팀의 접근법이 프로젝트를 퇴보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팀의 제안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도 날카로운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발상입니다. 자동차 기술과 로봇공학은 동작 원리부터 목적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최 연구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기존 기술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저희 팀이 지겠습니다. 하지만 시도할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케다 박사는 결국 실험적으로 적용해보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격한 조건을 내걸며 현대차 팀의 기술이 연구소의 목표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팀은 책임감을 안고 새로운 구동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설계는 아틀라스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의 날이 밝았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숨죽이며 결과를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구동 시스템이 장착된 아틀라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로봇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에너지 소모량 역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연구소의 분위기는 잠시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지만 곧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케다 박사 역시 처음으로 현대차 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기며 이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AI 비전 시스템 개선 작업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환경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데 있어 일정 수준의 성능을 보였지만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팀은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신경망 기반의 학습형 비전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술은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 기술을 크게 뛰어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케다 박사는 처음에는 이 기술 역시 로봇의 정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최 연구원의 설득과 기술적 증명이 이어지면서 점차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AI 비전 시스템을 장착한 아틀라스는 테스트에서 복잡한 장애물을 정확히 회피하며 자율적으로 경로를 설정하고 이동했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연구소 안은 열광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고 연구진들 사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성공적인 기술 적용은 현대차 팀에 대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구진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현대차 팀을 무시하던 일부 연구진들은 이제 그들과의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케다 박사도 공식 석상에서 현대차 팀에 감사를 전하며 자신이 처음에 가져왔던 의구심이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협력이 우리의 길을 방해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팀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구진들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팀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점점 더 활발히 협력했고 각자의 방식에서 배울 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은호 연구원은 다케다 박사와의 논의 자리에서 항상 배려 깊은 태도를 유지하며 그의 연구 철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케다 박사 역시 점차 현대차 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며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았습니다. 현대차 팀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습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차례 기술 적용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내부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케다 유스케 박사는 여전히 현대차 팀의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그로 인해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테스트 중이던 아틀라스가 돌발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동작을 보이며 넘어졌고 로봇의 중심축이 손상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연구소 내부에는 책임 공방이 오갔습니다. 다케다 박사는 이 사고를 두고 현대차 팀의 기술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왜 이렇게 급하게 바꿔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위험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의 날선 비판에 연구소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최은호 연구원은 차분하게 문제를 분석하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건 돌발 상황에 대한 비전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선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 연구원의 태도는 팀원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남 탓하지 않고 책임을 지며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는 점차 다케다 박사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케다 박사는 연구소 회의가 끝난 후 최 연구원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프로젝트를 훼손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 같군요.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두 팀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비전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현대차 팀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데이터를 통합해 보다 정교한 학습 모델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팀의 연구진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서로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달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구진들은 로봇이 돌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전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팀의 도전적인 접근법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팀의 세밀하고 철저한 검토 방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뒤 다시 테스트에 나선 아틀라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환경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돌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연구진 모두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두 팀 간의 신뢰도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다케다 박사와 최 연구원은 함께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서로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며 융합해 나갔습니다. 특히 다케다 박사는 현대차 팀의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하며 프로젝트의 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아틀라스의 감정인식 기능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케다 박사는 로봇이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넘어 인간과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 연구원은 기술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틀라스가 감정을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로봇공학의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다케다 박사의 말에 최 연구원은 신중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그 가능성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한 기술로는 충분히 정교한 감정 인식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감정 인식 기능을 서두르면 오히려 실망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은 오랜 논의 끝에 감정 인식 기능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우선 현재 기술로 구현 가능한 기본적인 수준의 감정 반응 기능을 탑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컨대 로봇이 사람의 표정을 분석해 간단한 감정 상태를 추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 기능을 우선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연구진들은 이 기능이 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초기 단계의 감정 인식 기능이었지만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프로젝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아틀라스는 이제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협력할 수 있는 로봇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팀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팀은 기술적 성과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쌓아갔습니다. 두 팀의 협력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로봇공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도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차례 기술 적용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내부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케다 유스케 박사는 여전히 현대차 팀의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그로 인해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테스트 중이던 아틀라스가 돌발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동작을 보이며 넘어졌고 로봇의 중심축이 손상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연구소 내부에는 책임 공방이 오갔습니다. 다케다 박사는 이 사고를 두고 현대차 팀의 기술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왜 이렇게 급하게 바꿔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위험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의 날선 비판에 연구소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최은호 연구원은 차분하게 문제를 분석하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건 돌발 상황에 대한 비전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선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 연구원의 태도는 팀원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남 탓하지 않고 책임을 지며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는 점차 다케다 박사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케다 박사는 연구소 회의가 끝난 후 최 연구원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프로젝트를 훼손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 같군요.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두 팀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비전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현대차 팀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데이터를 통합해 보다 정교한 학습 모델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팀의 연구진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서로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달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구진들은 로봇이 돌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전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팀의 도전적인 접근법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팀의 세밀하고 철저한 검토 방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뒤 다시 테스트에 나선 아틀라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환경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돌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연구진 모두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두 팀 간의 신뢰도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다케다 박사와 최 연구원은 함께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서로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며 융합해 나갔습니다. 특히 다케다 박사는 현대차 팀의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하며 프로젝트의 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아틀라스의 감정인식 기능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케다 박사는 로봇이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넘어 인간과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 연구원은 기술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틀라스가 감정을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로봇공학의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다케다 박사의 말에 최 연구원은 신중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그 가능성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한 기술로는 충분히 정교한 감정 인식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감정 인식 기능을 서두르면 오히려 실망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은 오랜 논의 끝에 감정 인식 기능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우선 현재 기술로 구현 가능한 기본적인 수준의 감정 반응 기능을 탑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컨대 로봇이 사람의 표정을 분석해 간단한 감정 상태를 추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 기능을 우선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연구진들은 이 기능이 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초기 단계의 감정 인식 기능이었지만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프로젝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아틀라스는 이제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협력할 수 있는 로봇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팀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팀은 기술적 성과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쌓아갔습니다. 두 팀의 협력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로봇공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도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가 마침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의 로봇공학계는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협력한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기대와 의구심이 뒤섞인 시선이 쏟아졌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성공의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훨씬 컸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성과와 실패가 단 하루, 세계를 향한 시연으로 평가받을 예정이었으니까요. 최은호 연구원은 행사 전날까지도 팀원들과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연회에 사용될 아틀라스의 최종 점검을 위해 몇 차례 더 테스트를 진행했고 로봇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체크하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테스트는 순조로웠지만 최 연구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로봇 공학의 발전뿐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협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시연회 당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CNN, BBC, NHK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취재를 위해 몰려들었고 연구소 외부에는 호기심을 가진 방문객과 관계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연구진들은 모두 긴장된 얼굴로 자리를 지켰고 각 팀의 리더들 역시 서로의 눈빛으로 긴장을 나눴습니다. 다케다 유스케 박사와 최은호 연구원도 무대 뒤에서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다케다 박사는 최 연구원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 박사, 오늘이 우리가 증명할 날입니다. 로봇공학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두 팀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를요. 최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무대를 넘으면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시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무대를 주목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CEO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구소장이 등장해 짧은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협력과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어 무대 중앙으로 조명이 집중되며 아틀라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틀라스는 이전보다 훨씬 인간에 가까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로봇의 세밀한 동작 하나하나에 관객들의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아틀라스는 복잡한 장애물 코스를 스스로 분석하며 매끄럽게 이동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려웠던 불규칙한 지형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시연회의 하이라이트는 감정 인식 기능이었습니다. 무대 앞줄에 앉아있던 관객 몇 명이 미소를 지으며 아틀라스를 향해 손을 흔들자 로봇이 이를 인식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이후 한 기자가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자 아틀라스는 그 표정을 인식해 진지한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특히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시연회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아틀라스의 감정 인식 기능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로봇이 단순한 기계에서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탄성, 그리고 흥분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연구진들은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두 회사의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는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행사 후 기자회견장에서 다케다 박사는 현대차 팀과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과 철학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결과물은 이 협력의 가치와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우리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와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최은호 연구원도 기자회견에서 감회를 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기술뿐 아니라 협력과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가지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로봇공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더 큰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아틀라스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재난구조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의료 현장에서의 간호지원, 그리고 고위험 산업 현장에서의 작업보조 등 아틀라스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특히 아틀라스의 초기 감정 인식 기능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한 유럽 재난구조 현장에서 아틀라스가 고립된 어린아이를 찾아내고 아이의 공포를 인식해 위로하듯 다가가는 모습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협력은 단순히 두 회사의 성과를 넘어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역할은 특히 주목받으며 한국이 로봇 공학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 이후 세계 각국의 연구소와 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영실공이 로봇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케다 박사와 최 연구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연구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을 이어갔습니다. 다케다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진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고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에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실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 연구원도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감회를 전했습니다. 로봇은 기술로 만들어지지만 그 기술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그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협력으로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놀랍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